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그 밖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주임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내외가 각각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그 외에도 민법에서도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각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민법에 관한 개념이 좀 소화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일단은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는 얘기를 논하기 앞서서 바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한편 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등기가 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한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의세 합치만 있어도 임대차 의세 합치만 있어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혹시 문제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서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해주지 않죠, 임대인들이. 그래서 바로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한편 이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 등기를 안 하더라도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받게 되면 확정일자가 다음날 0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때 바로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동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임차권과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의 임차권에 관한 기본적인 뼈대이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법 관련한 문제, 지금 8년 동안 10문제 나왔나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게 복불복입니다.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이렇게 가는 특색이 있고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회 A형 33번 문제 검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갱신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건 별개의 문제로 소위 묵시의 갱신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임대차 계약 기본적으로 존속기간 2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따로 임대차에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 이걸 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지문을 읽을 때 을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임차인 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바로 갑이라고 부르지 말고 임대인 갑이라고 읽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좀 쉽게 그나마 공부해왔던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의리요,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게 그래서 기업번은 2개월 이렇게 할 거. 요거하고 세 번째 항목을 먼저 봐야 되죠.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지 묵시적 갱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임대인의 경우 2개월 전 대신 이제 최대한도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게 되면 묵시의 갱신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네 번째 항목부터 먼저 볼까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 을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바로 1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게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항목 임차인 을이 이기분 차임을 연체했을 때 이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답은요 2번 되겠고요. 요걸 이제 조금 꼼꼼히 기억해 주실 만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하고 1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이게 2개월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말이죠.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근데 임대차 3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요즘에 모든 이런저런 입단된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게 되면 무조건 임대차 3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그런 경우죠. 집값 폭등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터졌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집값 폭등하기 전에 번개 쳤거든요. 그럼 번개 쳐서 이게 집값이 폭등한 거냐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본 관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제 얘기가 다 옳은 것도 아니겠지만 모든 경제 현상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얘기를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학교를 공부할 때 정책론 파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모두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개정된 내용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 네 번째 항목 관련해서 자 이렇게 외우죠. 66에 61에 x에 3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디에서 전세권 파트에서는요. 자 66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자 하고요. 전세권자 모두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해지 의사, 여기서는 해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긴 합니다. 하여튼 간에 비슷한 맥락이니까 이제 전세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하게 되면 각각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토지임대차 민법이 있죠. 바로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도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제 의사를 통지해서 임차인에게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임차인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에서 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자, X의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묵시의 갱신과 관련해서 주임법 상위법 똑같은 구조인데요. 묵시의 갱신과 관련해서 임대인은요 묵시의 갱신이 되면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의 갱신이 됐다고 했을 때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묵시의 갱신 하에서 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66에 61에 X3 요 얘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2개월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법령 개정 때문에 다뤄질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회 A형 33번 문제의 정답은요,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5회 A형 39번 문제 검토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업권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 다음에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요 쟁점이 있고요. 자, 일단은 요거 등기 효력 발생 시기라는 개념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 할 때 저적표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자, 접수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만약에 5월 2일 날, 자,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합니다. 5월 2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5월 1일 날 등기소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접수가 되겠죠.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5월 6일 날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신청은 5월 2일 날, 등기는 5월 6일 날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의 효력 발생시기 저표라는 공식에 따라서 5월 2일부터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편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자, 이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월 2일 날 뭐가 이루어졌어? 전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2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입 신고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5월 3일 0시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당권은요 5월 2일 날 효력이 발생하죠.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다 부르고, 자, 이 경매가 실행이 되게 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등기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업권 얘기 취지는 뭐냐면 저당권이 선순위고요, 임차권이 후순위입니다. 주택임차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저당권부터 그 위에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당권은 임차권 위에 있죠. 그래서 저당권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새로 바뀐 소유자, 바로 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권은 옳은 표현 되겠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어찌됐든 기업권 옳은 표현, 미음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료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듯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대항력 무선배들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바뀐 소유자에게 지금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니은번 오른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번이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틀렸죠.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요, 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계속 바뀌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서울이 1억 2천인가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원래요,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 임차인이라는 금액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 최대 2분의 1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D급번 틀렸고요. 릴번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틀린 게 두 가지.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럼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디귿 리을 두 가지가 틀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재에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6회 이형 32번 문제 검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 보호법령에 따른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차임의 증액 청구, 자, 증감 청구로 보통 묶여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야 돼요. 증액 청구는요 5% 제한물이 있습니다. 상인법, 주인법 똑같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증액 청구, 그 다음에 감액 청구는 사실 제약이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문제는 이 증액 청구 등에 관한 조항은 제한 규정 이런 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번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이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간을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공정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요. 그의 계약서에다가 자 부여 일, 부여 번호, 부여 기관 이런 것들을 표시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번 질문이요.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주기를 마쳤더라도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대항 요건은요 전입신고 주민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뒤에 빼버리고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자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이때 대항력이 상실되고요. 또 하나 같이 우선 변제권도 상실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가 죽어버리면 우선 변제권도 상실되게 됩니다. 자, 이상 그런 경우죠.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 등을 했습니다. 자, 그건 또 별개 문제로 그 주택 임대인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해서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을 딴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대항요건 상실하고요. 그러면 같이 우선 변제권도 모두 상실하게 된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번 질문.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했을 때 이때는 대항력 취득할 수 없습니다. 좀 옛날 질문들이죠. 우리가 공동주택, 다세대나 아파트 등을 얘기합니다. 연립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당연히 바로 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 정확한 지번, 동호수 표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5번째는요. 지방공개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령이다 라고 해서 중소기업하고요 지방공사라는 것도 소위 법인으로서 대항력 등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 임차인을 자연을 위한 제도이죠. 대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지방공사라든가 중소기업에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합니다. 근데 지방공사나 지금 중소기업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죠.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의 직원이라든가 또는 법인이 선정한 자가 임차인이 됐다라고 전제면 그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공사 또 중소기업에게도 뭐가 인정된다? 바로 대항력이 인정되게 된다.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되면 전입신고를 입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회 AM 32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7회 A형 33번 문제 검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으로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확정 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호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우선에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틀렸죠? 자, 경매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월 2일 날 이 사람이 확정 일자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이미 전입신고는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러면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우선 변제권의 의미라고 하는 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경매 환가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5월 4일 날 넉넉하게 이때 저당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에는 아직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매 과정에서 조사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호순위 권리자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자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경매 환가 대금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돈 있으면 저당권자가 나머지 돈을 받는다. 이게 호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기본 전제가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 일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날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 사례에서는 아예 제가 5월 4일 날 넉넉하게 5월 3일 날 이제 0시부터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번 집어넣어 틀렸고요.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2천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건 버리고 가셔야 돼. 자,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갖고 예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원래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자, 전입신고하고요. 대항력 가졌죠. 거기다가 확정일자, 계약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는 뭐냐면, 자, 소액 임차인이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소액 임차인이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바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기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주제이고요. 옳고 그르고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찍는 건 별개의 문제로 2번 대구 외웠더니만 만약 부산 나오면 어떨 거야? 미쳐버리지. 서울 나오면 어떨 건데 그게 외우시는 내용인 게 아니거든요. 3번 다세대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인정받는다. 자, 맨날 깔아주는 집은 틀렸고요. 4번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경매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이 어떤 경우는 5월 2일 날 전세 보증금 만약에 2억으로 해서 지금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리고 5월 4일 날 저당권 1억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먼저 임차인이 경매 대금에서 2억을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1억을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처음에 2억 설정했고 그 다음에 1억 저당권 설정하고 얘가 자 한 2년 있다, 1년 있다가 5천만 원 증액이 됐다 하십시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은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더 우선순위자가 된다? 바로 바로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오른 거죠. 좀 어려웠어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말소기준 권리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밑에 있는 등기는 경매가 있으면 모두 그 권리가 수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억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5천만 원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얘가 또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이 5천만 원의 보증판원 채권이라는 것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5천만 원, 또 일부 하나도 못 받았으면 5천만 원 돌려달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4번을 옳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더라도 임차인이 저당권의 자의 무상입니다. 틀렸죠. 자, 이거 이렇게 가셔야 되죠. 지금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요, 전입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모두 값이 나타납니다.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5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미리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5월 3일이다 라고 하면 저저표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5월 3일 날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가 5월 3일 전입신고하면 5월 4일 0시부터 어쩌다 바로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근데 지금에서는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27회 A형 33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8회 A형 10번 문제 검토입니다. 갑은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값 임차인 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이요. 임차인 을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동사무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요거 틀렸죠. 자, 요것도 옳은 걸 고르시구나. 요것도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자, 주임법이 적용 배제가 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상임법이 적용 배제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우리가 민법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임차인의 권리 등을 논함에 있어서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지상으로 매수 청구나 부속으로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주임법의 적용 배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것만 주임법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3번째는요. 임대차 계획이 묵시적으로 갱신했을 때 임대인값은 언제든지 임차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묵시 갱신했을 때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갑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좀 지저분한 질문이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보증금 얘기입니다. 차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고요. 기간 내지는 법원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증액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자, 5%까지 증액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5% 임대인 주장한다 무조건 5%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임대차 기간에 관한 문제는 해당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돼서 적절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증액 청구는요, 바로 5%, 20분의 1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5%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회 A형 10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9회 A형 19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서 보증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에 요구는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틀린 걸 보시거나 요거 오른편. 자, 요거 이제 민사집행법상 경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강제 경매 신청, 강제 경매라는 개념이 있고 임의 경매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임의 경매는 주로 저당권 등이 이슈가 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이라는 것을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이 소송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임의 경매야. 자, 전세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담보물권자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전세권자, 전세 목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임자,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죠.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하고요, 나가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강제 경매 시하자 임의 경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경매 신청 안 되고요. 목적물을 먼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사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경매 신청은 기본적으로 없죠. 그래서 자, 주택에 살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강제 경매 이런 경우에 자, 당연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법 논리적으로 보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먼저 인도를 해주고 이사 간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의무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갖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집에 살면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좀 어렵습니다. 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 그 이후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임차입니다. 주택이 임차인데 자, 전입시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요. 대항력을 잃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잃어버립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딴 데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 상태다.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문제가 터진다. 바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등기소의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임대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자,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빈집이야. 그래서 그 주택의 등기를 보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소위 임차인이라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오른편, 3번 질문 가볼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좀 특이한 걸 갖고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앞에 그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확정일자 부여 기간이라든가 부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장에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주택에 자기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다? 예, 그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라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A형 19번 문제 정답은 3번. 좀 특이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4번. 임차인이 상속일 없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깊이 가지 마시고요. 자,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습니다. 예, 그럼 그 재산은 국가 소유, 국유가 되게 됩니다. 자, 임차인이 사실은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런데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야.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따로 이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사망했을 때 그것이 국가의 기속이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럼 이제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해서 그 보증금 등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했던 사실 관계에 있는 자가 계속 승계해서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 많은 법조문이고 시험 지문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죠. 29회 그래서 4번 질문은 오른편, 5번 질문은요.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적용 관련, 준용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할 주제는 딱 한 가지죠.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냥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A형 19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0회 A형 37번 문제 검토합니다. 자, 갑 소유의 액수처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주택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6월 4일 0시가 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인도받고요. 주민등록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대. 그러면 6월 4일 0시에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비용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날 오후 4시에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같은 날 6월 3일 날 오후 4시에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다. 그러면 병은 6월 3일 날 바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저당권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6월 4일 날 오후에 이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순서가 병이 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으로서 후순위고요. 정이라는 사람은 임차인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똑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는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 다음날 저당권하면 임차권이 당연히 정보다는 우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 을에게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병의 근저당권이 말소 권리,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병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 병의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정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임차인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병의 권리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이 을이라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매각되면서 받든 못 받든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 낙찰받은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가 됩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2번 병 또는 정 또는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매각으로 인해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병이 됐든 정이 됐든 또 누가 됐든 하여튼 말소 기준 권리는 최소한 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임차권은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2번이 5번 바로 말소 기준 권리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3번 임차인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 부분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해서 틀렸죠? 정보다 만약에 이 사람은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가 안 된 상태니까 법원에서 저기 뭐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하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나 배당 받을래 라는 얘기인 즉슨 뭐야 지금 이 집에 계속 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배당을 받겠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누구보다 정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병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병과 정보다 우선해서 병이라는 부분이 틀리게 의심이 되고요.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되는 후 을의 우선 변제권 행사로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X주택이라고 하는 거 다시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을의 우선 변제권 행사로 정보다 보증금 우선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법원에 먼저 인도해야 된다. 먼저 법원에 인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경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법원한테 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받은 사람한테 주택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 입찰에서 낙찰받았던 새로운 매수인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법원에다가 목적을 인도받았으니까 배당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한테 이게 깜빡 저도 못 쳤는데 법원에 인도를 법원이 그 주택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어려웠어요.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바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지금 병과 정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배당 임대차 보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얻게 됩니다. 그럼 판결문을 가지고 을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입증이 돼 있다는 거죠. 따로이 또 이 사람을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상당히 자 4번도 5번도 까다로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그 다음에 뭐 3번 정도까지는 익숙해져야겠죠. 그래서 말씀 기준 권리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자 결국은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숙달하는 방법, 그 외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0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1회 A형 33번 문제 검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날 을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을이 임대인이 되게 될 테고 이 사람이 임대인 그리고 개공은 갑이 될 테고요. 자 지금 맞나? 이 을과 X주택에서 갑의 중개로 병이 임차인이 되겠죠. 병이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갑이 중개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이제 보증금 5천이고요. 계약 기간 2년으로 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 통해를 주민등록 이전하고요. 확정 일정까지 받아서 대항력 우선 면허권 모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임차인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그럼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인 을이 보증은 반환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진다. 바로 자, 이 병이란 사람은 대항력 우선 변제를 모두 잃어버렸죠. 그래서 호수의 권리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이라고 하는 거, 그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바로 뭘 주장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등기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문제? 설령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잃지 않게 됩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까지 31회 A형 33번 지문 검토합니다.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수능할 필요는 없다 해서 당연히 이거 다 써야겠죠. 언제 전입신고했고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래야지 법원에서 순위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이요.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아니지. 을이 뭘 안 해서 지금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 임대인에게 이 비용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 동실관계 아닌 것들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임대차 보증에 관한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 외에 비슷한 것들을 그런 거 있었다.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라는 거. 돈통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무형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계 말소 의무하고요. 배당금에 관한 의무라는 거. 그래서 피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이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3번 좀 가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해서 틀렸죠.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은 설령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유지되고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선 변제권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4번째는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시 용인에서 서울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자, 지금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설령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가 상실하지 않습니다. 5번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정 바로 제2의 임차인이죠.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서 한번 관련한 쟁점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제2의 임차인은 설령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최우선 변제 안 되고요. 자, 일반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을 옳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겁나 힘들었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되네요. 지문 길이 때문에. 그래서 31회 A형 33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쟁점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 등기하게 되면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일단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근데 등기하지 않으면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죠. 또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실 때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 했었죠. 바로 차임이라는 것이 필적 등기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의 임차권에 있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요. 자, 먼저 주임법의 적용, 준용에 관한 주제, 적용된 것들 다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딱 하나, 일시 사용을 위한 이 명백한 주택임대차라는 것은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주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 자, 지방에 소재하고 살고 있는 친구가 대학생을 보기 위해서 한 15일 정도 주택임대차를 한다. 너무 명백해. 이런 경우에 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 다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주제. 자, 한번 답이 됐던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새로운 임차인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 이런 정보 제공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 하십시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게 되면 기본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자, 한편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2년 미만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예, 임차인 남이죠. 임차인은 그래도 2년을 보기 때문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다만 임차인은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주임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임대료 증감 청구 관련해서 증액 청구는 5%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액 청구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당사자, 약정한 차임에 또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자문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차임이나 또는 보증금 등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시도단에 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여기다가 증감 등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5% 범주에서 임대인이 증액 청구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5% 주임법 상임법 동일한 구조 증액 청구와 관련해서만 5% 제한률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액함도 20분의 1, 나중에 상임법에서는 5% 같은 얘기죠. 그래서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다. 자, 한편 이런 증액 등 관련해서 재계약. 자, 먼저 이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오직만 증액이 있으면 1년 내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을 2년을 잡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임법에서는 증액 청구 등이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계속해서 검토드릴 거 임대차의 갱신이라고 해서 묵시의 갱신 24인과 25일 구상이 됐었죠. 자, 먼저 지금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된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는요,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게 됩니다. 자, 묵시의 갱신일 때 소속기간 그냥 2년 이렇게 보고요. 이때 임차인만 뭘 할 수 있다?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하고 3개월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임대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한편 임대차의 갱신 등 관련해서 자, 적용 배제 얘기 한번 나왔었죠. 자, 이기분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하는 그런 임차인에게는 이런 묵시 갱신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 갱신 청구. 자, 소위 이제 그 유명한 임대차 3법 얘기 중에 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사람들이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하는데 도대체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물어봐가지고 싶고, 그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마 0.1%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주택가격 급등의 모든 문제는 임대차 3법이다. 뭐 이런 논리구조인데,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미국 임대차 3법 없어도 지금 집값 폭등한다고 그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요소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어마무시한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면 결국은 화폐 같은 거 하락하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갱신 청구. 자, 볼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만약에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계약 갱신 요구권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당연히 2년으로 공개됩니다. 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 보통 주택 임대차에서 2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예외 임차인이 이기분 차임, 이계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루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월세 2달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그 목적 주택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정대했을 때, 요것도 갱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인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건 이제 상임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세 개는 세트죠.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차임 제도로 내야 됩니다. 월세 내야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사용하게 해야 돼요. 동의 없이 전대차면 안 돼요. 세 번째, 임대차가 만료가 됐을 때 목적물을 온전하게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기분 차임의 연체,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 멸실, 파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에 대해서는 갱신 청구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직계 존비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가격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전세 보증도 같이 뛰죠. 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팔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동네 뭐 한 5억 하던 게 10억 가까이 이렇게 뛰었어. 호가는 뭐 더 심할 수도 있고요. 못 팔아 근데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금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에는 2년 보유 요금만 충족해도 거의 해결됐어. 근데 이제 2년 거주까지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금 팔겠다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팔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2년 보유, 2년 거주 요금 등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진다? 바로 양도세 중도의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임대인이 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갱신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갱신청권 앞에서 본 것처럼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임대차 갱신청권 별개 문제로 임대료 증감 청구 등 역시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증액 있은 후에 1년 내는 하지 못한 데서 이건 뒤쪽은 몫의 갱신과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갱신 청구하려면 계약해야지. 계약 갱신 청구 요건에 따라서 임대차가 갱신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이 통지하고 나서 3개월 지나면 그 해지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갱신 청구 관련한 주제에서는 뭐 예외 정도의 개념 그리고 증감 청구나 해지 문제는 몫의 갱신과 동일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주택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 얘기 나와야 되죠. 자, 우리가 대항력은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대항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본 것처럼 대항력이 발생했고, 자, 전입신고 하게 되면 어떻다? 주민등록이 이전하면 대항력 발생합니다. 물론 논의 전제는 목적으로 인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민법 파트에서 인도 넘겨준다. 점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입신고라고 하는 게 대항력의 발생 요건입니다. 근데 이미 본 것처럼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들이 주택을 임차합니다. 그랬을 때 그 법인 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역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아까 지방공사 한번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죠. 발생 시기 다음날 0시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주로 이제 우선 변제권에서 이슈가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이렇게 전입신고 한 날이 똑같다. 확정일자까지 바탕 전제에서 당연히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 상실되게 됩니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이 얘기가 가져가는 거죠. 원래 이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동거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은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과 연계가 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상실되지 않게 됩니다. 한편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이때 효력 첫 번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받겠단 말이에요. 대항력을 갖고 있어. 그럼 대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뀐 집주인에게 어떻다?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볼까요?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한 상태에서, 즉 대항력이 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면요, 바뀐 집주인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 못합니다. 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기존 집주인을 찾아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겁나 길지만 뭐 대구 광역시 얘기도 나왔었고요, 3분의 1 얘기도 나왔었고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만 갖췄다고 했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일정 금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확정일자를 통해서 발생한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소액 임차인은 대항력만 갖추면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 복잡 다단한 얘기를 다 깔아버리고요, 2분의 1,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매청구, 아까 설명드렸다는 주제였죠. 전세권 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세권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자가 이 문제, 전세권을 기해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대해서 그 집에 살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즉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집에 살면서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임차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 변제권. 이건 항상 경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대항력권 외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경매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다음날 0시부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전입신고일과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똑같은 경우, 이때는 저당권이 우선 선순위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우선 변제 요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큰 쟁점은 안 돼요. 다만 앞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등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자, 우선 변제권 행사. 우선 변제권 가진 임차인이 경매대사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까 이 얘기했구나. 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경우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대제 경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요즘에 잘 안 했는데, 우리가 주택권 공법이죠. 주택권 파악에서 보면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주택, 토지 플러스 건물을 통칭하여 부를 때 주택. 근데 어떤 이유로 토지만 경매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이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과 전세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경우 이때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던 게
대기업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전세권과 주택임차권, 우선 변제권 각각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요즘에 잘 내지 않네요. 보증금의 회수라고 하는 거. 아까 나왔던 쟁점이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선 변제에 따른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아까 지문 속에서 법원에게 인도를 해라 라고 해서 틀렸죠. 이때 양수인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에 따라서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고자 한다. 이때는 법원 가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그때 먼저 낙찰받은 양수인, 매수인한테 주택을 인도를 해야지 이 매수인 법원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에서 돈을 줍니다. 이걸 아까 시험 지문에서 법원에게 인도를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자, 임차권의 소멸 등 경매, 말소기준 걸 얘기죠. 선순위 저당권이 잇따르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혼동, 민법을 송구하는 거죠.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고 뒤에 있는 권리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을 우리는 혼동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그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아까 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대양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의 임차인 자주 나오죠. 절대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주택에 임차 인수 들어가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혀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하는 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선이행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행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까지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인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기본 틀 자체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차이점, 주임법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게 저기 있었죠. 지금 전입신고 이에 대응해서 확정일자 받게 되면 거기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자, 상인법은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이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건 별로 안 나오고요. 상인법에서는 그 임대차 기간 10년이라고 하는 거, 요 쟁점 하고요. 바로 권리금액, 회수기의 보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문제 통해 보겠습니다. 자, 24회 A형 38번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2019년 10월 17일 날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에 대해서 소위 고액 임차인 관련해서는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아예 상인법을 적용하지, 고액 임차인은 100% 적용하는 적용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우선 변제권, 그리고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점, 기후 등 세 가지가 적용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일시 상인 명백한 임대차 역시 이때 상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임법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법만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소위 보증금, 차임 이런 것을 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문제 첫 문제인데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24회 A형 38번 문제인데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현행법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답을 지문대로 수정을 해놓은 케이스인데 의미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는 문제입니다. 대충 연필을 굴려서 찍는 걸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나중에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너무 오래전 문제 패턴이고요. 요즘엔 고액 임차인 관련해서 기우 등 임대차 기간 1년으로 본다는 거 요즘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가 고액 임대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출제 이슈. 아주 오래전 문제라서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28회 A형 6번 문제.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날 서울시 소재 갑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 월차임 500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과 신청을 했다. 이 사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상인법의 적용 등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소위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우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개, 월차임 500. 그럼 환산 보증금 하면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보증금에다가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지금 10억짜리입니다. 10억 임대차짜리입니다.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고액 임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역마다 또 금액이 틀려요. 근데 애초에 문제 구성을 할 때 넉넉하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우 등이라고 하는 거.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 1년으로 본다 해서 틀렸죠. 바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상인법에서 고액 임대차라고 전제가 되면 이건 적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어요. 이걸 현실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안 돼. 설마 보증금 5개, 월차임 500 하는데 임대차 기간을 안 정하겠냐고. 그런 일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적용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요건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왜? 자, 고액 임대차에서 고액 임차인, 상인법상 고액 임차인 기우 등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항력 등은 다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인법상 대항력,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 발생합니다. 다음날 0시.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오름표예요. 디귿번. 자, 을의 차임연체액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을 계산할 때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임법은 3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다. 리을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우선 변제권에 관한 개념. 1번 지문이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그 외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이 세 가지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3기분 차임연체했을 때 해지 요 숫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요 세 가지가 틀린 표현이 됩니다. 답은 4번. 25회 A형 40번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할 때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앞에서 지겹게 하던 얘기죠.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날부터 제3자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모두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임차인은 대항력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건물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리 주임법 할 때 몇 번 나왔던 거잖아.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가대금,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낙찰받은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지 보증금, 배당금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물건 다오. 점유를 이전해라. 그래야지 네가 법원 가서 어떻다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 좀 틀렸고요.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 정했을 때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임차인만 어떻다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잠깐만요.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틀렸고 자 3번 지문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제가 잘못 봤네요. 있다는 줄 알고 4번 지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틀렸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기존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야 됩니다.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법이 제일 엑기스가 되는 것은 갱신 요건이죠. 주임법도 이제 새롭게 그 임대 3법 운운하면서 나왔던 조항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얘는 최대 토탈 합쳐서 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오른표. 출제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동의 있는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은 마치 우리 민법상 임대차 공부하실 때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가 마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를 얻은 전차인 이 사람은 기존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확정일자 얘기도 그렇고요. 항상 상임법에서는 동의 얻은 전차인은 어떻다? 마치 임차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 5번. 27회 A형 31번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 월 차임 100으로 100만 원으로 해서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한 설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이죠. 5년에서 틀렸죠. 과거에는 5년이다가 2년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10년을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10만원까지 틀렸죠? 5%니까 5만원입니다. 만약에 보증매 증액 청구라면 500만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야자 250만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겠고, 월차임 100만원이니까 5%니까 5만원 더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임대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일일 경우, 200만원일 경우 임대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2기분 차임 연체면 해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임법에서는 2기분 차임을 연체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묵시의 갱신 요구권 등의 또 계약 갱신 요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없죠. 주임법은 해지 못해요. 상임법은 해지할 수 있는데 3기분 차임 연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상가 건물에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앞에서 주임법에서 대구광역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소액임차인 얘기입니다. 상임법도 소액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르지. 손 못 댈 겁니다.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부를 정대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해서 5번을 옳게. 옛날 문제고요. 제일 간단하죠. 주임법 할 때도 이미 지적을 했다시피 임차인은 차임 잘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을 온전하게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개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법상 3기분 차임 연체라든가 또는 동형문자대체 혹은 목적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중과실로 파손 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의 거절. 27회 A형 31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30회 A형 34번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 월차임 100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값과 임차인 의뢰에 대해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거 빼버리고 지금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보게 되면은 먼저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상가 건물의 임차권, 요건 이제 등기를 안 했겠지. 요렇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1번 임차인 의뢰 차임 연체액이 200이 이를 때 임대인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100만원만 세배니까 300이 돼야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지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으면 1년 내는 이를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함정 빠졌는데 증액 청구는요 5% 제한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청구가 있고 나서 1년 내는 다시는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액은 한도도 없고요. 똑같은 논리구조로 다시 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갑이 2019년 임대인 갑이죠.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지금 10월 1일이 있죠. 상임법에서는 1년입니다. 1개월입니다. 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니까 언제야? 9월 1일까지. 자, 그러면 1개월 전이다. 1개월 전. 1개월 전이다 라고 했을 때 10월 1일이니까 9월 1일까지 갱신 거절에 통지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잘못 봤구나. 8월 30일까지는 뭐 그건 문제가 안 되겠고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것으로 보는 묵시의 갱신에 관한 조항이죠. 제일 뒤를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에 임차인들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금 5천만 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틀렸지. 우리가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 물권자,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호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릅니다. 5번. 자, 임차인 의뢰,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임차인 의뢰, 자, 임대차 등기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병의 상가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바로 대항력의 의미이죠.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달 0시.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자신의 상가금으로 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물건 돌려달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A형 34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 중에 일부가 좀 길어요. 내용 자체는 별게 없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회 A형 34번 문제 정답 5번. 31회 A형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임차인이겠죠? 병 소유의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고 보증금 10억. 아마도 얘는 뭐가 될 것이다? 고액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한편 을은, 임차인 을은 이 목적으로 인도받아가지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임법의 적용 등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있네요. 고액임대차 관련해서 기후등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대항력 취득한다 라고 해서 2020년 3월 11일 날, 지금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0시 3월 1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2번. 을은 2020년 3월 13일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확정일자를 3월 13일 날 받았어. 그러면 14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문제는 더럽게 복잡해 보이는데 답은 되게 간단한 주제. 임대인 병은 임차인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다.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의 차이점, 주임법은 6개월, 2개월 이래 갔었고요. 상임법은 6개월, 1개월입니다. 자, 임차인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는 10년 초과된 범주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하는 임대차,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참가 보증금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31회 A형 32번 문제. 문제는 더럽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례는 되게 간단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회 A형 32번 문제 검토해드렸습니다. 자, 26회 A형 33번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임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권리금 계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 맞죠? 3번. 국토부 장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쟁점 안 되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1번, 2번, 1번, 3번, 4번 이게 새로운 지문인데 영향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 건물이 매각하면 소멸합니다. 이게 이제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도 대항력이죠. 한편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는 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는 보면 X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임대사보호법상 임차인입니다. 을이 뭐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경매가 진행이 됐어.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을의 저당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환가대금,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이 2억인데 1억 8천밖에 못 받았어. 낙찰이 1억 8천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2천만 원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왜? 말소된 권리라는 게, 소멸하는 권리라는 게 말소 기준 권리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만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표현이 어려운데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얘기는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자기보다 밑에 있다. 그래서 낙찰받은 매수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억 보증금이었는데 1억 8천만 경매대금 받았다. 그럼 뒤쪽 권리는 모두 소멸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2천만 원 받을 권리 매수인, 양수인,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회 A형 33번 문제정답은 5번. 느끼셔야 돼. 지금 주임법, 상임법 또 앞에서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 관련해서 지금 임차권이 중심이 됐고 앞에서 이제 부동산 경매 파트에서는 배당 요건 전세권, 그 다음에 최근 문제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주제입니다. 다만 표현이 좀 어려워.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를 마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내용. 26회 A형 33번 문제 정답은 틀린 거 5번 이렇게 갑니다. 29회 A형 10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틀렸죠. 이건 주임법에서 나왔던 얘기를 문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죠. 주택이 임차권 등기가 됐든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됐든 간에 임대인 잘못이잖아. 그래서 일정한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당연한 얘기였어요. 어떤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계를 제3자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죠.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중요한 쟁점이죠. 동의 있는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의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오른편 중요 쟁점.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할까?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5번 차임이 경제 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차임 감액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증액 청구는 5%, 그리고 증액 청구 있고 나서 1년에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감액 청구는 퍼센트 제한이 일단 없고요.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29회 A형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유치차라는 것을 뽑았어요. 그러나 이 주제는 주임법 파트에서 쟁점이 됐던 것 그대로 카피해서 낸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A형 10번 문제 정답은 1번. 자, 상임법 관련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해야겠죠. 민법상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 대항력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는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는 우선 변제권이 등기를 하면 발생합니다. 근데 상임법에서 상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 안 하더라도요,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 발생하고요, 또 하나 확정일자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임법 상임법 똑같은 맥락인데 기본 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상임법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주임법에서 적용 배제 딱 하나 있었죠.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이때는 주임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이것은 상임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상가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상가건물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한편 고액 임차인 기우 등이라고 하는 거, 서울시 기준 현재 9억 원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임법상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우선 변제권,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문제는 임대차 기간 얘기하고 우선 변제권 정도만 이슈를 삼아내고 있죠.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주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주임법 상임법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임대차 기간 약정 없으면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1년 미만의 기간, 요거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위험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은 기본 2년이었었고요.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형을 주장할 수 있었죠. 임대는 절대로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형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 할 수 있죠. 증액 청구라고 하는 건 5%를 그 다음에 1년 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감액 청구라는 것은 비용 제한 없고요,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세 가지는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3기문 차임 연체, 임대 동의 없는 전대체, 목적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손 등. 이게 주임법, 상임법 공통적으로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가 되게 됩니다. 더 많아요, 사실.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립니다. 자, 대항력 계획이 거의 구성 안 되죠. 발생 요구 인도받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뜻은, 이 대항력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 폐지하면 앞에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소멸하게, 상실하게 되듯이 역시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상가건물의 점유, 사업자 등록이 존속돼야지 유지가 된다. 근데 시험용으로 잊지 않고 나오는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즉 적법한 전대차입니다. 전차인이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계약 갱신 요구도
임차인을 대위해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름 어렵게 구성한 게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임차건물의 양수인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바뀐 집주인에게, 상가건물의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소액 임차인, 선수의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최대 얼마? 2분의 1. 너무 길어서 거의 구성이 안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거 중요하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3기분 차임면제, 동의 없는 전대차, 보기 또는 중대한 과실한 파손,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관련해서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이 문제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파트에 한참 이슈가 됐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상가건물의 임대인인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달라고 새로운 임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임차를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냐? 이 잘못이 없으면은 아니요. 같이 죽자고 하면 됩니다. 너 임대차 종료하고 나서 내가 1년 6개월 이상 공시로 둘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은 3년이죠. 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이건 뭐냐면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해달라 라고 했는데 쌩 깠어. 1년 6개월 동안 공실로 두겠다고 해서 진짜 미친 임대인이 1년 6개월 공실로 둬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해서 결국 이제 그런 경우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게에서 이 짐들을 빼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안 받아주겠대. 그래서 나의 권리금 회수기가 침해를 당했어. 그럼 아무 때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 종료 날로부터 3년 내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나 나가고 나서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둔다. 그러면 난 더 이상 그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임차인 권리 관련해서 경매 청구가 똑같은 거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내요. 그럼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전세권이랑 비교하는데 전세권 파트에서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되게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등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즉 그 상가건물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 어렵지 않죠.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추고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온 얘기, 확정일자를 받은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날짜가 똑같다,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똑같다 라고 한다면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되게 됩니다. 왜? 다음날 0시부터니까. 자, 임차인은 임차 상가를 양수인, 낙찰받은 분입니다.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에 따른 보증은 받을 수 없다. 계속 나옵니다. 주임법, 상임법 똑같죠. 법원한테 이 문제 목적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임차권은 소멸사예요. 선순위 저당권 실행.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 전부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경락에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임법 할 때는 저거 있었죠. 임차인이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임차권 등기. 자, 요거 이제 상가건물의 임차권 관련해서 대항력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요. 두 번째, 저면 당연한 논리구조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에 대해 상강월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촉구에 따라서 상강월에 임차권 등기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점유를 이탈하더라도, 즉 그 가게에서 나오더라도 여전히 대항력 우선 변경권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상강월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다 라고 할지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경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얘기,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변경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 주임법 상해법 구조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상임법 관련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똑같은 거. 동시 이행 항목은 인정되지 않는 거. 피배임의 하나의 이슈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지 등기 말소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 동시 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피배임, 물론 이제 협의 새로 추가가 되는데 주로 이슈 피배임 등에 있어서는 동시 이행 항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최소 한 문제씩은 거의 나온다라고 미리 전제를 해야 되고요. 요건 좀 힘들더라도 민법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양쪽에 다 걸리기 때문에 1년에 한 4문제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속달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고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명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